대충 물동량 창출을 갖다가 6월에 정식으로 제휴를 했기 때문에 한 5천만 개에서 많게는 1억 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 관련된 쪽을 갖다가 점차 택배 시장은 이미 우리나라 포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택배하면은 어쩌 우리 집 앞에 갖다 주는 생활 편리형, 생활 밀착형 택배가 되는데요. 이미 택배 시장 규모에서 사실 택배가 포화 시장에서 정체해야 되는데 코로나 2020년에 급격히 늘었거든요. 물동량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2019년에 27억 9천만 개, 20년에 불과 20%가 늘었습니다. 뭐 집 앞 배송 때문에 33억 7천만 개, 21년 이후에 뭐 한 36억 개 이상, 40억 개 채 안 되는데요. 택배면 가장 마켓시어가 큰 회사가 어디냐면 CJ대한통운이었어요. 참고로 뭐 마켓시어가 많을 때는 한 50%까지 갔는데 최근에 CJ대한통운도 마켓시어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에 50% 하다가 21년 48, 22년 45, 23년에 44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택배 3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소비 불황 시대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저가라도 수주해서 물량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격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 3년 전하고 달라진 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2년 전에는 택배 단가를 인상시켜 놨습니다. 근데 올해는 택배 단가를 동결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택배 매출 규모나 이 규모는 이제 안정적으로는 올리려고 그 영업력을 강화해서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이익률을 어디까지 커버할까 이 부분이 경쟁 상황에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택배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여러분이 주문한 택배 상품은 기업 간의 거래 B2B가 되든 B2C가 되든 C2C가 되든 간에 항상 택배 터미널을 통해서 분류해갖고 지점을 가서 여러분 집 앞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터미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은 2018년 말에 투자했던 경기도 광주 메가허브 터미널 곤지암이 있네요. 이 터미널에 약 1조 원 미만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요. 거기에는 뭐 일일 물동량 허브 터미널 들어가면 처리량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180에서 200만 개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했던 진천의 롯데 터미널, 올해 1월에 했던 한진의 대전 메가허브 터미널, 한진은 한 100에서 120만 개 정도 물동량 처리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들어가서 허브 터미널에서 빨리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솔루션 도입, 인력도 지금 최적화시켜야 되고 해외 사업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지금 택배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 택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출 규모의 주력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제 대한통운 하면 대표가 올해부터 신영수 대표가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이커머스하고 이쪽 택배 담당의 부문 대표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작년에 대한통운이 제가 포인트 말씀드리는 매출 규모는 11조 후반대로 떨어졌지만은 영업이익은 4천억으로 처음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택배 사업 포함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사업에 올해 역량을 더 강화할 것 같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본사 조직을 갖다가 지금 신영수 대표 라인에서 하반기에 지금 핵심 역량 강하기 위해서 일단 이커머스 택배 부문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좀 공격 경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한 12조 원 중반 정도 예상될 것 같아요. 일단 12조 원만 돌파해도 올해 소비 불황시에서 상당히 지금 성공한 건데 영업이익을 한 5천억 이상 지금 영업이익을 잡고 있어서 아마 이대로 하면은 대한통운으로서 선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통하고 물류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거 아시죠? 대한통운, 한진, 대다수의 물류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1, 2%입니다. 많아야 3%. 방송에서도 이전에 이제 유통의 얘기할 때도 유통의 대표적으로 기업들 중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1% 전후, 뭐 2% 미만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도 해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고 신규 사업도 확대하면서 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은 이런 경쟁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통운의 호재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역시 매스컴에서 진짜 많이 주목돼 있지만 시커먼스의 알리 물량을 1년 재연장했던 게 여기는 이제 한진하고 롯데도 총력전을 벌여갖고 알리 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물류 거점이 많은 게 일단은 거래처가 계약하기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CJ대한통운은 국내 물류 거점, 택배, 3PL, 계약물류, 그 다음에 SCM 사업, 글로벌 사업까지 모든 걸 다 연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CJ대한통운이 좀 계약에 유리한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CJ대한통운이
결국은 단가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 가격을 낮춘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 물량을 1년 가져가면서 국내 여러분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하면은 뭐 사실 중개소는 시커머스 직구 물량만 해도 작년에가 한 8천만 개 됐나요? 올해는 관세청이 열심히 일해도 수 2배입니다. 1억 5천만 개입니다. 근데 어떻죠? 이거는 통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 매출 규모는 너무 적죠. 그래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도 국내 이제 작년 23년 하반기부터 KBN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확대하면서 올해 매출 목표 5조를 가져갔는데 이 사업이 좋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국내 물류센터를 보관해서 수송 배송할 수 있는 원톱 서비스 물류비를 하면 어떻죠? 대한통운에서 상당히 좋은 호재죠. 자, 두 번째 호재는 사실 신세계 그룹, 이마트 관련해서 사실 과거에는 그랬어요. 물류를 잘하는 기업, 유통을 잘하는 기업이 따로따로 상물 분리가 워낙 좋았는데 대다수 여러분들이 아마 쿠팡하고 지금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쿠팡은 자기네 상품을 갖다가 앱에 올려갖고 판매하면 결제가 이루어지고 쿠팡의 물류센터 CLS에 들어가서 쿠팡의 배송 CFS에서 CLS 가면서 집 앞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도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5조, 6조, 7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관련된 물량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면은 CJ대한통운은 거점 사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물류센터의 비용 구조에서는요. 물류의 비용 구조에서는 25에서 30이 물류센터 비용입니다. 그리고 수송 배송, 밀집도 배송이 한 50% 이상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새벽 배송이라든가 어떤 시간대 배송을 하려면 뭐죠? 물량이 적정 규모까지 차 올라와야지 수익 구조가 BP점을 넘어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물량이 안 처음부터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물량이 확보 안 되면서 계속 지속적인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물류를 잘하는 대한통운 쪽으로 좀 밀어주면서 그게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물동량 창출을 갖다가 6월에 정식으로 제휴를 했기 때문에 한 5천만 개에서 많게는 1억 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 관련된 쪽을 갖다가 점차 아무튼 CJ대한통운으로서는 이제 좋은 호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택배사들이 갖고 있는 기업 거래 관계에서 상당히 지금 택배 3사 중에 CJ대한통운은 CJ가 2012년에 인수했기 때문에 어떻죠? 제조업이나 유통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도 있고. 그래서 이제 CJ대한통운은 그런 거점이라든가 물량 확보에 괜찮고 또 하나는 CJ대한통운의 강점은 올해 호재는 사실 네이버하고 지분 교환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의 물량을 갖다가 CJ대한통운은 당일 배송 안에 번역에 넣고 또 일부 새벽 배송을 지금 넣거든요. 상반기 지나서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동량 창출에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거점은 약 340만 평 이상 갖고 있고요. 지금 195개 물류 허브, 또 소비재 유통 제약, 패션, 뷰티, 5개 사업군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형 택배 분류 전문 시설인 안성 MP허브 이거 구축까지 하고 있으면서 자꾸 고객 지향적으로 또 물류 사업을 갖다가 점차 확대하면서 한국의 지금 물류 기업으로서 지금 돌파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진택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은 2024년에 올해 목표는 3조 원대를 지금 목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380억이요. 사실 매출액 대비 실지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렇지만은 화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판매 소비자 물류 있는 원클릭 택배 지금 상생 모델 2019년에 런칭해갖고 하고 있고요. 또 CSV 공유가치 창출에 지금 초점을 둬갖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이용성 강한 원클릭 서비스를 갖다가 국내 서비스, 해외 서비스까지 지금 물류 플랫폼을 갖다가 확대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진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진짜 한진해운 있었으면은 저도 지난 얘기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해공을 아우르면서 대한항공, 한진해운, 그 다음에 국내 주한진 이렇게 하면서 육해공의 화주 공약의 그림을 그린 시기가 지금 기억납니다. 해운 쪽의 상황이 조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한진 지금 돌파구를 찾으면서 올해 목표 3조 원은 목표로 하고 있고 한진도 지금 택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 입장에서도 택배를 갖다 공격 경영하면서 화주를 어떻게 갖고 올까? 이 부분 계속 좀 공략 포인트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글로벌 로지스도요. 아마 롯데도 국내 이제 유수의 유통기업으로서 롯데도 지금 다양한 백화점, 마트 사업부터
편의점 사업. 편의점도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도 한 2년 전에 인수했나요? 그래서 15,000개 점포까지 갔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다각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군을 갖다 벌렸지만은 롯데 지금 현대로지스를 인수하면서 통합한 롯데글로벌로지스. 올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실적을 좀 강화시켜 갖고요. 2025년에 기업 공개 IPO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좀 보틀렉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자산 총액은 2조 6,660억인데 부채가 상당히 큽니다. 2조 787억. 자산 대비 부채가 많다 보니까요. 부채 상환하고 금융비용으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업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올해 1%, 2%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을 올려서 결국은 빚 갚는 데 돈을 다 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 자체에서 영업이익률, 당기 순이익은 또 더 적어지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택배 3사가 올해 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 단가 경쟁에서 물량 확보 가져가면서 이 부분이 총격전을 벌이는 올해 진짜 상당히 힘든 하반기 레이스가 좀 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부문은 택배 부문, SCM 사업, 글로벌 사업 부문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글로벌도 매출 규모가 택배 한 1조 4천억 정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한진하고 롯데가 왜 그냥 2위, 3위 시속 게임 하죠?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물동량이 있다 없다 그 차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진천에 허브 터미널 투자했죠. 롯데는 또 한진은 대전 메가업 투비했죠. 그다음 인천의 GDC 물류센터. 결국은 택배 사업은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많은 다수의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택배 3사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 홈쇼핑 신규 물류센터 운영 업무 수주해갖고 연간 한 1,000만 박스 좀 이상 지금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홈쇼핑 한 7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개사를 갖다가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택배가 지금 수주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가 국내 물류센터 1개 거점을 만든다고 합시다. 2만 평 물류센터를 만드려면 투자 금액이 보통 한 2천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류센터를 세팅하는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알리 입장에서는 물류센터를 갖다가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 제휴, 원톱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하고 제휴하는 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저는 CJ 대한통운하고 손을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업이 유통기업이 나갔을 때 해외 거점 제휴할 때 보죠. 해외에서 가장 잘하는 1위 기업하고 손잡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한국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 택배 기업들 돌파구는 국내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인프라 투자했기 때문에 공격 경영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